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대학교의 철도 운전 시스템 전공의 박창국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위험도 평가 현황과 배경인데요. 주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ORR 및 ERA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이게 지난해 이제 국제 철도 안전법, 유럽 철도 안전법이 개정돼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이제 위험도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철도 안전법이고 이제 유럽의 모든 나라에 적용하고 있는 위험도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철도 산업에 그 위험도 평가가 적용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최초로 적용된 게 이제 1990년도에 영국 철도 산업에서 적용이 됐는데요. 국내도 영국과 거의 이제 비슷하게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오게 된 배경은 항공이나 원자력 국방 산업을 벤치마킹한 거고요. 지금 이제 또 영국에서 새로 개발된 모델도 마찬가지로 다른 산업을 이제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리지널리티가 이제 철도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산업에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산업은 항공, 원자력, 국방 이런 데는 사고가 굉장히 없죠. 위험도 평가는 기본적으로 이게 발생된 태생 초기의 목적이 뭐냐면 낮은 발생 빈도, 높은 피해. 그러니까 10년, 20년 만에 한 번 나는 큰 대형 사고에 대해서 고정된 기준을 가지고 가면 당연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대형 사고에 대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못하니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도입된 게 위험도 평가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항공이나 원자력 산업은 위험도 평가를 적용하면 기존의 규제를 못 맞추니까 이 위험도 평가를 적용해서 맞추면 메리트가 있는 건데, 철도 산업은 이게 좀 어떻게 반대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도 평가에 대해서 이런 배경이 있고요. 처음에는 영국의 이제 90년대 영국 원자력 발전소가 모두 다 폐쇄가 돼서 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전부 다 원자력 산업의 전문가가 철도 산업으로 이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레일 트랙인데요. 지금의 네트워크 레일이죠. 일로 이직해서 기존에 하던 원자력 산업의 안전관리를 사고율이 높은 철도 산업에 적용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교통부나 이런 데서 규제기관에서 보다 보니까 안전관리를 너희들만 하지 말고 영국 철도 산업 전체에 다 적용해라. 그래서 영국 철도 산업에 2006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연합에서 보다 보니까 영국이 사고율이 높았는데 굉장히 급속도로 감소되고 비용도 하드웨어 투자도 안 하는데 안전관리가 개선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연합의 이제 2004년도 철도안전법에 이제 최초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철도안전법도 이 시기에 제정이 되면서 유럽 모델을 갖고 왔죠. 그래서 국내 이제 위험도 평가에 대한 사항이 국내 철도안전법에도 2004년도에 제정된 최초의 철도안전법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전문가도 없고 현장에서 좀 어렵다 그러니까 유예가 됐던 부분이고요. 2004년부터 있던 건데 이제 시행된 거는 이제 최근에 좀 강화됐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동일한 이벤트죠. 이게 이 경우는 고층 건물에서 할머니가 창밖을 보다가 화분을 떨어뜨리는데 밑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 경우는 1층에 있는데 그냥 화분만 떨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 지금 위험도 평가를 동일하게 한다 그러면 두 개 다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를 해야 되죠.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한다든가 밑에 화단을 한 5m 이상 둬서 굉장히 많은 낙하물이 있을 때 사고 나지 않게 한다든가, 그렇게 이제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데 위험도 평가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경우나 이제 위험도가 다르니까 여기는 과도한 위험도 규제를 해주만 여기 위험도가 낮으니까 그런 규제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용도로 처음에 개발이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철도는 우리나라 아직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아직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용도로 쓰이지는 많이는 않고 있는데 영국은 이제 지금 규제를 완화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나눠보면 이제 1세대가 이제 영국만 적용하던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로고스라고 해서 우리 철도 안전법이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온 거죠. 1세대. 그리고 이제 2세대는 이제 유럽의 평가 모델인데요. 이 회원국들이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철도안전표준위에서 만든 위험도 평가 모델을 탑다운 방식이죠.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운영자들이 이제 그 기준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하는 그런 모델들이고요. 이게 이제 안전관리 시스템에 이제 반영돼서 안전관리 시스템 승인할 때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이 3세대 모델은 이제 2016년도에 영국에서 오알란에서 만든 거고요. 현재는 영국 내 철도 산업에 확대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 위험도 평가 모델에서 이제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는데 종사자의 인적 과실이나 아니면 NTS라고 해서 논 테크니컬 스킬이라고 해서 그 의사 작업자들 간의 의사소통, 기관사와 관제사의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상황 인식 이런 것들은 그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의 이름이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머추리티 모델이어서 M자가 3개 들어가서 RM3 모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요거 모델도 실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산업을 벤치마킹해서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3세대 모델인데 이것들을 영국이 잘 활용하는 사례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계속 그 승강장의 이제 출입문, 스크린 도어를 가지고 사례를 들 텐데 영국에는 이 승강장 출입문과 이 승강장 출입문과 승강장 끝단 사이가 굉장히 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하는 경우를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레터메일 지도인데요. 이 교통약자가 모든 역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만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역사에 다 승강장과 스크린 연단의 간격이 출입문 연단의 간격이 10cm 이하여야 되고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엄격한 규정이 있는데 영국은 그런 규정을 운영기관이 받아들이게 되면 막대한 피해가 있죠. 경제적으로 소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규제를 완화해주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ERA 같은 경우는 아직 2세대를 쓰고 있는데요. ERA에서는 2004년도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지금도 유효하고요. 위험도 기반의 공통 안전 목표를 정하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위험도가 높아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이제 CSM이라고 해서 두 번째 발표자의 이제 신뢰성 기술 주식회사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이 내용이죠. 요거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관리 지표를 운행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운영, 승인, 안전 인증 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이 개정된 게 원래는 2019년도부터 시행되려고 했는데요. 일부 국가가 이제 법 개정이 좀 지연됐습니다. 큰 국가들이 좀 몇 개 있죠, 유럽에. 그런 나라, 프랑스나 이런 데가 법 개정이 지연돼서 지금은 모든 나라에서 모든 유럽 국가가 다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국가에 있던 프랑스의 철도안전법, 독일의 철도안전법, 스웨덴,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런 철도안전법이 다 다르게 있었는데 그 법이 다 폐지됐고요. 이 법으로 다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문제는 이 나라 유럽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유럽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 유럽과 교류가 많은 나라들도 다 이 법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는 아직 교류가 없다 보니까 국제철도 연결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법을 하진 않지만 초창기에 만들었던 법은 이 법을 준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위험도 평가랑 유사한 체계가 이제 ERA의 위험도 평가 체계를 갖고 있고요. 이게 안전관리 체계 승인과 연계되어 있죠. 그리고 정성적인 위험도 평가, 정경적인 위험도 평가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럽 철도국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 이 안전관리 체계 이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 비용 효과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건너목에 뭐 입체화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건너목에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거는 안전에 대한 효과는 높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다양한 대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도 평가를 도입한 기본적인 배경은 합리적인 비용을 투입해서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한 게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RR에서 이제 위험도 평가를 하는 내용인데요. 시간 관계상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은 못하고 교재가 아니고 이제 1인분에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ORR에서 이제 RM3를 적용을 이제 장려하고 있는데 기존의 2세대 모델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이 좀 정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델이 이제 그 RM3를 적용하면 이제 장점을 주는데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냐면 조직이 이제 115명 이게 이제 실은 2년 전 자료입니다. 최근 자료는 제가 이제 매년 봐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죠. 그래서 115명 중에 이제 90명이 안전 감독관인데요.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하냐면 5개 분야로 나눠서 감독을 하는데 시설 관리자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고요.
그 런던 지하철만 전담하는 조직, 다른 운영자를 전담하는 조직, 그리고 엔지니어링 조직, 이게 전담 조직이 있어서 2, 3명의 운영자를 한 명이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평생 관리합니다. 퇴직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전관리나 이제 안전관리책의 승인을 할 때 기존에 봤는데 우수했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전문성 축적에도 유리하고 그 감사 시간도 좀 줄일 수 있고 효율성이 많이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RM3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인데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전년도에 평가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취약한 분야가 있고 이게 PDCA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26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 항목들이 이제 등급을 매기는 건데요. 등급이 높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승강장의 안전설비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또 직원의 이제 자격이나 뭐 이런 부분들, 직원의 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쉽게 안 되죠. 그래서 다음 검사할 때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서 이게 얼마큼 개선됐는지를 도표로 나타내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는 거는 이게 안전이 우수한 부분에서 사고 나는 게 아니고 항상 좀 취약한 부분에서 나는 그런 개념을 도입한 거고요. 이 개념이 이제 CMMI라고 해서 다른 산업 거를 갖고 온 거고요. 이제 이걸 등급이 5등급으로 나누는데 가장 낮은 등급부터 가장 우수한 등급이 있는데 이걸 교육을 이제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우수한 등급을 갖고 있는 기관이 있나 이런 기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현장 방문도 같이 해서 한번 했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벨 1은 이제 문서만 있고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위험도 평가 사례고요. 레벨 5는 이게 최고 수준의 이제 위험도 평가 기준인데 이게 문서대로 실제 다 현장에서 하고 현장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우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제가 이제 2017년 말에 이제 스코틀랜드를 가서 이제 그 RM3를 적용하고 있는 현장을 갔던 사례인데요. 여기는 어떤 데냐면 이제 버진 트리에서 영국의 고속 열차를 포함해서 굉장히 가장 큰 열차 유지보수 열차 운영사죠. 거기를 갔는데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결국 그 안전 문화나 종사자가 실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쳐서 고위험 요인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문맹이 없지만 영국이나 이런 데는 문맹들이 유럽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 교육을 시켰다고 해도 3시간만 시키면 이 사람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직접 가가지고 확인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교육 파일, 이 사람의 개인 파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 하나당 바인더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수한 사람이고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의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교육을 시켰는데 자꾸 까먹고 위반한다 그러면 될 때까지 계속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을 많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기별 3시간, 뭐 안전관리자는 뭐 6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할 콘텐츠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시간 낭비 요소가 많은데 여기는 그런 융통성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현장에 이제 안전모를 쓰는 게 있는데요. 안전모를 안 쓰는 직업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해가지고 우리는 낙하물도 없고 머리를 다칠 위험도 없다. 그러면 안전모 안 써도 됩니다. 그거 이제 합의를 하면 되고 대신 그거 할 때 이제 위험도 개념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건 이제 전차선 감전, 유지보수 중에 이제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인데요. 이제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급전 상태다, 뭐 급전 단전 상태다 이런 것들을 정비기지에서 노란색, 초록색 불로 나타내주고 그 위에 사람을 배치하고 뭐 CCTV를 달고 모니터링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작업자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거기 있는 안전관리자, 현장에서 거기 접근할 수 있는 작업자 모두가 다 열쇠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려고 그러면 그 5명이 전부 다 와서 이 열쇠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명이 전부 다 열쇠를 풀고 작업을 허용해 줬으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 5명이 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쇠를 줬으니까 저는 급전을 넣게 되면 이제 자기도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보니까 많은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뉴얼에 기반한 그런 것들을 많이 제외해주는 그런 장점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실제 영국에서 운행하는 열차인데요. 승강기가 끝단하고 열차 출입문 간격이 42cm입니다. 현재 운행 중에 있고요.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 절대 용납이 안 되죠. 이유는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멀리서 찍어보면 이렇게 곡선 구간에 켄트가 있잖아요. 원래는 3량 1편성으로 다니던 열차였는데 여객들이 원해가지고 우리 여객이 더 늘어났으니까 10량 1편성으로 확대해달라 하면서 여기까지가 원래 승강량이었는데 여기까지 늘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객하고 합의를 한 거죠. 교통약자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타지 않는다. 이 역을 이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 열차를 멈출 수 없으니까 여기서 사고가 나면 그거는 이용한 사람 잘못이고 열차 운영자 잘못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고 나면 런던 지하철은 면책입니다. 근데 국내랑 좀 상황이 반대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RM3에 대한 효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런던에 연락을 해봤더니 런던에서 이제 대한민국 뉴스를 보고 이런 게 어딨냐. 그래서 대한민국 때문에 이제 스크린도 설치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런던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국민의 이제 수준 때문에 바뀌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허용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그 운영자의 리스크 모델 사례인데요. 물론 국가나 이제 규제기관에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는 이런 위험도가 새로운 위험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위험도가 어떻게 되는지 통계 같은 것들 중점적으로 관리하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RSSB에서 위험도 평가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131개 위험 요인, 그리고 3,000개의 기여 요인들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사고가 어떻게 나는지, 그래서 폴트 트리, 이벤트 트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위험도 평가내는 걸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보면 아까 서울교통공사랑 유사한 시스템인데요. 이거 제한을 하잖아요. 위험도 우리 주요 변경이 발생했다 제한을 하면 이런 것들이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지 검토하고요. 쭉 하는데 대신 다른 거는 이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기관 그리고 현장 작업자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탑다운 방식인데 여기서는 바텀업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이 이걸 우리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국가 규정이나 운영 규정에 반영돼서 스탠다드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전문기관에서는 위험도 모델에 대해서 보호타임 모델이나 폴트 트리, 이벤트 트리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거를 바꾸려고 하는데 요걸 바꾸게 되면 요 포인트 하나를 바꾸게 되면 위험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전산 시스템을 지원해 줍니다. 물론 이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이 전산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요. 그거를 내면 요걸 바꾸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전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남았네요. 네. 그래서 운영자와 시설관리자 이제 변경 관리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승강장 사례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ERA에서는 전체적으로 개별 국가의 이제 안전 목표 달성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SMS를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걸 감독하고 국가의 안전관리 이제 전담 조직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지원을 해주는 차원이고요. 개별 국가 교통부는 이제 정책 그리고 ERA나 EU의 정책과 부합하는 입법 활동, 예산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개별 국가에서는 이제 NSA라고 그러는데 아까 ORR이나 프랑스 같은 경 EPSF 이런 데들에서는 이런 것들 이용해서 안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광하고 있는 것들이 위험도 평가 모델은 운영기관에서 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위험도 평가가 완전히 돼 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모델을 만들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전문기관들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보 시스템, 스미스라는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네트워크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위험도 평가를 잘 하거나 그러면 좀 인센티브를 주는 서로 사용료를 감액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여기 포함된 위험도 평가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에스보나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걸 가지고 국내에 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봤는데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철도 산업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근데 국내는 산업 규모도 적고 안전관리 전문 인력들 전체 수량 인력의 규모를 세보니까 600명 정도 규모다 보니까 현장에 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안전관리에 하기도 조금 어려움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제가 중심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가장 큰 문제가 위험도 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돈이 나오고요. 그걸로 인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인적 피해나 뭐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단위가 다릅니다. 사망자는 인명에 대한 단위죠. 그리고 투자 비용은 안전 대책에 들어가는 거는 돈이죠. 그거를 환산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나 유럽 국가는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이걸 고시해요. 그 안전 투자 비용, 그 사고 예방 비용인데요. 이 VPC를 이제 모든 나라들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뭐냐면 이런 안전 투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20억을 안전 투자해서 한 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거고요. 20억을 투자했는데도 0.5명밖에 살리지 못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면 안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면책이 되는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는 이거 고시를 건의를 했었는데 이거를 고용노동부에서 해야지 이걸 왜 국토교통부에서 하느냐, 아니면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국무총리실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거를 좀 책임질 부서가 좀 없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요원한 얘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없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모적인 논쟁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을 위험도 평가해서 사고 투자 비용이 더 크다, 예방에 대한 비용보다. 그러면 하지 않아도 면책이 되니까 당연히 위험도 평가를 할 그 인센티브가 많이 있죠. 근데 국내는 좀 그런 게 좀 누락되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없는 게 좀 큰 약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네,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요 메일로 주셔도 되고 지금 뭐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